네, 안녕하세요. 더그로 김재강입니다. 대표님,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피트니스 브랜드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7년차 대표 윤요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그 무급 트레이너 연습생에서 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 경험이 지금의 경영 철학에 좀 어떤 영향을 좀 주시고 있으신가요? 제가 시작은 무급 트레이너로 했던 게 맞고요. 네, 근데 조금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네,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이력서에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입사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당시에는 제가 경력도 없고 자격도 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력서에 이렇게 작성을 했었었죠. 제가 트레이너로서의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출 때까지는 네. 제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요. 바로 뽑혔죠. 그렇죠. 저라도 바로 뽑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음, 그때 뭐 트레이닝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거의 청소 그쵸. 혹은 뭐 홍보 이런 거 위주로 했었고, 네,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역시나 약속대로 네. 급여는 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안 주네요. 진짜 안 그 주시죠? 정도면 주실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되게 좋게 봐주시고 제 지인분께서 본인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네네. 그렇게 좋은 기회로 좋은 센터에서 제대로 배우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거는 뭔가 내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누군가는 바라봐 주고 있고 누군가는 알아준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열리더라. 이 경험을 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멀리 보고 있진 않고요. 네. 그냥 당장에 내 앞에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네. 알아주시겠지. 직원들도 고객들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표님 센터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도 너무 많은 곳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직원분들의 태도가 저는 보이거든요. 네, 딱 처음 들어갔었을 때 저를 모르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지점에서 시작하셔서 네. 이제 그래도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시기까지 네. 가장 큰 전환점은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지금 7개 네.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가 되긴 했었는데, 네네. 작년까지는 제가 7개 브랜드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을 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식당, 여성 전용 그룹 PT샵, 여성 전용 헬스장, 그리고 태닝 전문샵, 그리고 퍼블릭 헬스장, 뭐 그룹 전문샵, 네. 그리고 또 작은 그룹 PT 전문샵, 네.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도 조금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3개의 브랜드를 매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 건물 내에서 4개의 브랜드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그 브랜드하고도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지금처럼 여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해야지 이렇게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첫 시작은 그 작은 여성 전용 그룹 센터 피컬이라고 하는 되게 소규모 센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냥 요거 하나만 열심히 해야지 요 목표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열심히 운영하다 보니까 한 3, 4개월 지나니 네. 이 회원님들의 체력 수준이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운동하길 원하시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그러셔서 들었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그 같은 층에 있는 빈 상가가 있었고, 네. 거기에 40평 규모의 되게 작은 여성 전용 헬스장 레이디짐을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되게 부끄러울 정도의 규모였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신 상태에서 또 운영을 하다 보니 또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네. 또 2배의 규모로 또 옆칸도 비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90평 규모로 2배 확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1년도가 바디 프로필 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고, 바디 프로필 하면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태닝. 그쵸, 태닝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고객님들을 위해서 태닝샵을 같은 건물에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네. 또 운동엔 또 식단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1층에 짐키친이라고 하는 짐키친 알고 미사점을 있습니다. 네. 오픈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여성 전용 브랜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여성 고객님들께서 저희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이셨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남편, 뭐 남자친구, 아들 이렇게 음. 남자 수요를 되게 맡기고 싶어 했었어요. 네네. 저희가 뭐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억지로라도 저희가 그 작은 그룹 PT샵은 1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거든요. 네네. 그때를 이용해서 해드리거나 아니면 레이디짐이 마감하고 11시에 그때 해드리곤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조금 바람이 남성 수요들도 조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저희 센터 주변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오피스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신도시다 보니까 네네. 타지에서 이렇게 이사 온 젊은 혼자 사는 남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좀 건강하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또 만들어진 게 키네틱 캠프라고 하는 그룹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키네틱 캠프는 네. 실제로도 그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러닝 그룹, 뭐 등산 그룹, 풋살까지 해서 3년 넘게 매주 매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키네틱 캠프는 남녀 커플이 굉장히 많이 탄생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네. 그들 중에서는 키네틱 캠프에서 만나기 시작해서 결혼까지 꼬리난 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자면 네.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뭐 이렇게 7개로 같은 분점을 확정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객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이 7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거의 미사의 랜드마크식으로 이렇게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럼 초창기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좀 어떤 게 좀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대표의 자리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요. 힘들죠. 네. 네. 그때 당시가 트레이너 10년 차였거든요. 네네. 근데 대표의 자리는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오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가맹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심지어 40평 규모의 되게 소규모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도 해야 되고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쵸. 고객 관리, 직원 관리 이걸 다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딱 오픈 2일차였거든요. 네네. 딱 오전 그룹 수업을 다 마치고 그 브레이크 타임 때 그 테이블에 앉아서 들었던 생각이 네. 진짜 내 매장 아니었으면 그만뒀다. 딱 이 감정이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질 때쯤, 이제 한 달이 좀 지나자마자 코로나 터졌어요. 여성 타겟인데 또 그룹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어머니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운동을 나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운영에도 너무 큰 차질이 있었지만, 일단은 팀적으로나 이런 부분에도 되게 힘들었었고, 사실 그 이후로도 뭐 경기 침체부터 시작해서 뭐 전쟁 나고, 거기다가 뭐 경쟁사들은 막 2배, 3배 늘어나고, 네. 지금 7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마음 편한 날이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뭔가 책임감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에 대한 책임감과, 그렇죠. 그리고 저희를 믿고 가입해주신 저희 고객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일단 제 성격인데요. 네네. 제 성격 자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파트에서만큼은 조금 최고는 찍어봐야 된다.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레이너 때는 매출 1등이 될 수가 있겠고, 네네. 대회를 한창 나갈 때는 그랑프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할 때도 있어서도 지금 그래도 주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성과는 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제 원동력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는데, 매달이 사실 숨 막히고, 네. 매달이 네. 그렇게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책임감 때문에라도 제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남성분이시잖아요.
아, 그러면 네네. 남성 대표님이 여성 피트니스를 운영하실 때 아, 이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특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그러니까 여성 고객님들이 여성 전용이라서 찾아주시는 거죠. 그쵸. 근데 딱 왔더니 대표가 남성이고 네. 상담도 남자가 해. 네, 그쵸. 이거를 되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네, 정말로.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 오픈할 때부터 제가 항상 신경 썼던 거는 뭐 목소리 톤이 됐든 표정이 됐든 제스처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썼었고요.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사실 남성인지라 뭔가 여성의 그런 100%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섬세함,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조금 가까운 제 와이프의 그런 아, 의견이라든지 네.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제가 진짜 센터 한번 제가 갔었을 때 진짜 좀 디테일한 섬세함 같은 것들이 진짜 저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비밀이긴 하지만 네, 진짜 저도 좀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이게 남성 대표님으로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내분의 도움이 있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 회원님들이 피트니스를 선택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좀 어떤 게 좀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은 제가 그래도 6년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쵸. 느꼈던 점은 남성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음, 제 개인적으로는 남성분들은 네.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시설, 뭐 네네. 규모, 머신, 네. 아니면 가격.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른 곳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 좋고 머신 좋고 가격 싸면 등록해야죠. 그쵸. 근데 당연히 여성분들도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긴 하는데 네. 우선순위가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음,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분들 중에서 저희를 찾아주는 고객들은 조금 남성분들의 시선을 좀 불편해 하시거나 그래서 약간 심리적 안정감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뭐 그래서 입장하셨을 때 약간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뭐 조도라든지 네, 뭐 네. 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분들은 보통 실패 경험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 실패라고 한다면 네. 약간 꾸준히 다니지 못하는 그런 실패.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장기로 등록했지만 꾸준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실패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네. 이 공간에서는 내가 그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상담자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의 상품을 뭐 제안하고 설명하고 안내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심 있게 이렇게 들어주고 경청하고 그런 모습과 이런 부분에서 되게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전환도 되게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재등록률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정말 높더라고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 대표님이 가지신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좀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항상 뭐 누구나 다들 이제 말씀하신 게 뭐 해외 투어 갔다 오고 뭐 하면서 뭐 미국 시장 저희보다 이제 운동 쪽으로 당연히 선진국 이런 데들을 많이 이제 가보시고 하면서 여기 문화는 이렇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성 전용 피트니스로 성공한 브랜드가 없다 라는 거를 항상 이제 어디에선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강점과 그리고 한계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강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여성으로 타겟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당연히 많이 찾아주시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은 오픈할 때 있어서도 뭔가 오픈 비용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여성 전용 피트니스로 뭐 200평 이상의 이렇게 대형 센터는 아직 없는 걸로 그쵸, 알고 그쵸. 있거든요. 사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픈 비용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고 그리고 머신을 지금처럼 막 외산을 들여놓거나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오픈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운영비 자체를 고정 비용들을 또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세이브된 금액들을 뭔가 다른 곳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뭐 서비스가 됐든 네네. 아니면 뭐 마케팅 비용이 됐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조금 많은 부분들을 뺐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샤워 시설도 없고 네. 운동복과 수건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세이브된 금액을 고객한테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입하실 때 조금 더 비용적인 부담을 낮출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실제로도 저희 하남시에도 되게 여성 관련 브랜드들이 많이 오픈을 했었어요. 뭐 그룹 PT샵도 있었고, 뭐 네네. PT샵도 있었고, 헬스장도 있었고. 근데 사실 2년, 3년 이상 버티는 브랜드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보통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리텐션이에요. 재등록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고객들이 일단 여성 전용이라서 갔는데 네네. 경험을 해보니 정말 여성들만 오는 거 빼고는 다른 게 없는 거죠. 다른 메리트가 거가. 없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탈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여기를 머물 수 있는 정말 여성분들의 그런 진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한계점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트니스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구를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를 갖춰져 있는 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선 여성 전용에서는 여성분들이 원하는 기구들로만 딱 이렇게 저희 이번에 갔다 왔을 때도 딱 원하는 기구들로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또 저는 피트니스 본질을 좀 지키면서 가는 거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